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융승부 브리핑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메인 승부도 좀 잡았고 A급도 좀 잡았는데 제일 좀 아쉬웠던 게 서울 일요경마 서울 4경주가 참 아쉬웠어요. 뭐 아쉽다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좀 아쉬웠는데,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승부로 이제 A급 승 예고를 이제 메인으로 못한 그 이유가 좀 아쉬웠고, 현장에서 이제 A급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승부는 뭐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한두 달 동안 처음 거의 한 것 같아요. 현장 A급은. 현장에서 승부를 한 거는. 그래서 가치는 있게 이제 적중을 해드리긴 했는데, 원더풀 우먼, 뭐 거의 개무시의 극치 마필이었죠. 연승식, 단승식 뭐다 개무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더풀 우먼 이게 이제 선전을 해주면서, 네.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이거를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배당판도 그렇고 이거 메인 승부를 했어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오전장에 그 A급을 두 개를 두 장 카드를 승부 카드를 써버렸어요. 뭐에 걸렸는지 그렇게 좀 해버렸는데, 좀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승부는 사실 현장에서 A급을 할 정도였으니 제가 저게 얼마나 왔겠습니까, 현장에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이제 메인 승부를 못 지정을 못하고 예고를 못 해드린 거, 그게 첫 번째 아쉬웠고요.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건 메인 S급까지 가야 될 승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정 예상을 할 때 이거는 마음 같아서는 메인 S급까지 하고 싶지만, 메인 S급은 제가 예고해드린 그 승부 안에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메인 S급의 승부 경주 수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온다라든지 어떤 그 흐름이 왔을 때 이제 몰아서 환수율을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 나름의 어떤 전략, 그런 것 때문에 뭐 진정성이라면 진정성이죠. 그런 거 또 좀 팬 여러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같은 게 함께 작용이 되면서 이거를 메인 S급을 못하고 그냥 A급 강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아쉽고요. 첫 번째는 메인 승부로 지정을 못했고,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으면 메인 S급까지 당연히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왜냐? 승부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촉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뭐 메인 S급을 실제로는 3주째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팬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메인 S급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카드의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이 정도 느낌이라면 과감하게 좀 배팅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메인 S급을 그래도 예고해드린 데서 해자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메인을 지정을 현장에서 보니 이거 왜 승부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메인 S급까지 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쉬운 건 뭐였냐면, 여기 이제 주력으로 때린 게 새벽 나래를 주력으로 때렸거든요. 저는 9번, 12번 맞고. 이게 이제 거의 운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왔다 이거는. 1사착을 했는데 9번, 12번 막권이 800배가 넘었어요. 복승식만.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 삼상승식으로 하면은 몇 배인가요? 뭐 12번, 11번이 왔으면 뭐 그냥 10,000배가 넘었습니다. 복승식만 800배, 주력, 정확한 주력 첫 번째 원틀 막권이었거든요. 800배, 복승식 800배가. 그래서 요게 거의 왔는데, 요게 거의 소나기에 왔는데, 이게 이제 아쉽게 주력 막권이 안 되고, 그리고 큐피드 전보를 또 주력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반주력으로 마지막에 튼 게, 그게 또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틀었거든요, 마지막에.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반주력 같이 때려 오구 막권이 왔으면, 이것도 800배가 넘었어. 이것도 반주력 막권이었거든요. 차라리 이게 오든지. 890배가 넘어, 900배가 복승식만.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적중은 돼서 참 기분은 좋았는데 큐피드 전보를 또 하필이면 주력 때려놓고 12번하고 11번 때려놓고 마지막에 큐피드 정보 대신 한강 매직을 주력으로 가자. 그죠? 그렇게 좀 뭔가 더 이게 뭔가 흐름상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좀 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좀 겹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중은 돼서 A급으로, 현장 A급으로 적중은 돼서 참, 좀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메인 승부를 지난주에는 2개를 잡았고, A급도 2개를, 현장 A급, 예고 A급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메인 S급에서 상황을 좀 만들어 드리고 팬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 그리고 메인 승부에서 기쁨을 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항상 경마이고 또 예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앞으로 나갈 듯 말 듯한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승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메인 S급은 지금 3주 연속 하지 않았어요. 예. 3주인가요? 4주인가요? 한 5주 동안 한 장 했나요? 한 달 동안 거의 한 장 딱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 여유가 있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승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승부, 부경 이경주를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로 했습니다. 부경 이경주. 제주 4경주를 A급으로 했습니다. 제주 5경주를 A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경 7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급 최대 승부처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승부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승부 중에서 더 강한 승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환수율에서
전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경주를 배팅을 하고 매경주를 동일한 강도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예상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제 목적이 아니고 제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승부경주, 메인 승부, A급 승부, 메인 S급 승부, 특히 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에너지와 제 예상의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영화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때론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론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또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잔머리를 쓰지 않고 얕은 수를 쓰지 않고 본질로 더 깊게 나아가는 그런 예상, 또 더 깊어지는 예상, 또 깊어지는 경마, 깊어지는 갬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걸고 탐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아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제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부경 이경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승부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왜 승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디 불패라는 말은 우리를 몇 가지 현혹하게 만드는 건 있어요. 이게 대가리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페로비치가 타고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는 그것보다는 또 그거겠죠. 주행검사에서 나름의 스피드와 나름의 뒷심 같은 걸 좀 뭔가 보여준 게 아니냐. 뭔가 어딘지 모르게 보여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다른 거 보니 별거 없는데 이게 주행검사 보니까 조금 앞에도 가고 뭐 뒷심도 나름 있어 보이고 그러니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페로비치가 탔다라는 거에 세 번째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울줄리마방, 나름의 명분 마방, 한 요 세 가지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면만 가지고 경마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마는 굉장히 극단적일 때가 있고 아주 상식적일 때가 있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아주 저배당이 들어올 때는 1점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주 큰 배당이 들어올 때는 뭐 1000배당, 10,000배당이 들어오는 것도 경마입니다. 그러니 아주 너무나 상식적으로 편하게 타협을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일단 위험한 요소도 봐야죠.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 인생의 어떤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인 건 볼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면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장 부정적인 거는 신마라는 거예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예요. 두 번째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인데 1300m입니다. 1300m. 혹자는 너무나 또 이거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또 1300m를 나왔겠어. 과연 그럴까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마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그렇게 해서 세게 보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나는 승부하겠다. 나는 이거 뭐 대가리 본다. 배당 없더라도 뭐 그런 위험성 신마이고 나발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이게 제일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놈 넣고 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위험성 대비 배당을 생각해야죠. 위험성은 위험성대로 많은데, 그죠? 신마잖아요. 신마라는 거는 안 뛰어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외곽 게이트예요. 물론 외곽 게이트가 뭐 무조건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최근 부경경만 하면은 외곽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뭐 내선이 더 불리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트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또 이게 이런 인기말들은 게이트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외곽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게이트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마라는 조건 뛰어봐야 하는데 거리도 1300m. 그러면 주행 검사가 과연 뭐 엄청 낮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가 엄청 낮습니까? 첫 번째 주행 검사도 보십시오. 그 뭐 대단했습니까? 두 번째 주행 검사도 뭐가 그렇게 대단했나요? 별거 없었잖아요. 제가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정태붕이 이 말 했으니까 이 말은 안 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틀에 놓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갬블러고, 우리는 배당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뭐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배당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당 승부를 메인 S로 해가지고 최대한 올려서 배당 승부를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경마 접근법으로 매경주 무슨 뭐 배팅을 하는 이게 세고 저게 약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깨야 됩니다. 정말 깨야 돼요. 너무 협소하게 우리는 경마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협소한 눈으로 경마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인디 불펜은 저는 아주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레이스를 볼 때 대가리 팔리는 게 어떤가를 가장 처음 봐야 되는데 대가리 팔리는 게 위험성이 있는 신마가 대가리 팔리면 벌써 다른 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맞죠? 뻔해요. 한번 보세요. 10분 돼지 스페셜. 이것도 뭐죠? 뭘 보여줬죠? 7번 나와서 한 번도 우승 준우승이었고 지난번도 뭐였나요? 라운드 이거 들어올 때 거의 뭐 대차로 졌잖아요. 왜 팔리는 거죠? 이거는 갤럽보이 이거 16번 나와가지고 한 번 준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11번 인디부페가 팔리는 게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스가 굉장히 이게 이렇게 던져줬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어졌고 그렇다면 누가 이 레이스의 주인공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배당을, 우리가 원하는 월척을, 우리가 원하는 그 고래를 선물해 줄까라는 생각을 좀 골똘하게 해봤죠. 그러다 보니 저는 뭐 한 마리 노림수 마필이 선전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메인 프리미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나요? 이게 메인 승부가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제가 보통 메인 승부나 이런 거 할 때는 레이스들이 보통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못 맞추더라도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승부의 카드, 최대 메인 승부 프리미엄 카드는 오늘 부경 이영주 첫 번째 카드를 한 장 탁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배당은 몇 배나 나오려나요? 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 찢어지는. 자, 다음 제주 사경주를 A급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북극성이라는 마필 7번. 이게 이제 대가리 갑니다. 이것도 이제 액면 카드는 좀 세 보이는 그런 막연한, 제 최고도 이제 한 300kg 넘는 떡대를 가지고 있고, 선행, 요번에도 아마 선행을 나갈 것 같은데, 팔립니다. 근데 이제 위험성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위험성은 북극성이란 말에 지난번 경주를 복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하게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고, 잠깐만요. 그때 당시 4월,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사경주 북극성 4월 16일 오케이. 큰 변수, 큰 특이점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나름 해놓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으면 기록을 해놓는데 특이점이 없어요. 큰 특이점은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편하게 내선에서 선행을 나가고 라스트에 거의 다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복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걸음이 거의 좀 서버리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800m가 아니라 늘어난 1000m예요. 늘어난 1000m. 그러니까 선행을 나간다고 해도 버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틸까? 그러니까 잠재력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 명확한 검증이 안 된 부분, 베일에 좀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사실은 한 번 선행 나가서 그냥 버텼는데 거의 다 잡히는, 라스트에 좀 서버리는 그 정도였는데 그냥 버틴 상황에서 꽤나 강한 대가리로 지금 팔려 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위험성은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200m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과연 편하게 또 선행을 나간다고 해도 위험한데 편하게 못 나갔을 때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과연 그러면 다른 말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얘 선행 나가서 입상하는데 그냥 끝날 것인가, 레이스가 그렇게 만만하게 끝날 건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레이스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말이 이 말을 잡을 것이고 또 어떤 말이 우리에게 배당을 선물해 줄까를 생각해 봤는데 또 한 마리가 제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급으로 한 것입니다. 그죠?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제주 사경주를 저는 A급으로 했습니다. 저는 북극성은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이제 못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이 말은 이제 데뷔 전에 분명히 선행을 나가서 뛰었고 마체가 괜찮고 대가리 팔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이 또 참고 또 뭐 시원하게 또 한 걸음 쓰면서 오는 경우도 뭐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서 또 편안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경마에 경마는 어떤 절대적인 명제가 없는 상성의 갬블이에요. 상성의 갬블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제로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된다, 된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과연 이게 있느냐.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팬 여러분께 이 말이 세다, 저 말이 세다, 이거는 저는 제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말이 세다, 저 말이 세다, 이런 말은 이제 뭐 어디서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마에서는 특히 어떤 경우에는 완전 변말하고 했던 말이 선전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맞잖아요. 다크호스가 뭐 심심하면 들어오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모든 절대적인 건 없다 경마에. 이 말 세다, 저 말 약하다, 이 말 세다, 저 말 약하다 이런 거는 저는 경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더 배당을 줄 수 있느냐, 저 말이 배당을 주는데 이 말이 배당 대비 가치가 있고 충분히 입성할 수 있느냐, 그런 촉이 왔을 때 내가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더 관심입니다. 왜냐, 저는 경마를 뭐 이렇게 누가 세다 작다 이런 예상을 하는 그런 예상가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마의 본질이라면 그냥 뭐 스포츠죠, 스포츠. 근데 경마는 스포츠도 될 수 있지만 스포츠보다는 갬블이잖아요. 그죠? 어떤 배당을 누가 먹어서 돈을 따느냐. 그것 때문에 경마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센 거 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내가 맞으면은 배당률 관계없이 상금으로 주니까. 우린 마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베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마주는 1등하면 상금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교사도 그렇고요. 기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수하고 조교사하고 마주하고 우리 베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얘기예요. 다른 차원에서 경마를 보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경마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1차원에 있다면 우리는 4차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베터니까요. 그죠? 한국 경마 세금을 지금 몇 프로 뗍니까? 보십시오. 28%, 27%를 기본 세금으로 떼가고 거기에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세금을 그야말로 이 살인적인 세금을 떼가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경마를 하는데, 베팅을 하는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기타 소득세만큼은 정말 없어져야 할, 정말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이거는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경마 팬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타 소득세만큼은 정말 없어져야 할 27%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27%까지는. 그래, 니들 떼가라.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경마를 배팅하면서 잃었던 돈은 공제를 다 해줘야죠. 공제를 다 해줘야죠. 어떻게 그 어렵게 힘들게 맞춘 배당, 거기서 22%를 또 떼갑니까? 미친 새끼들이. 개새끼들입니다, 진짜. 이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100원짜리를 계속 그거를, 막권을 막 몇천 장을 발행하란 말입니까? 기타 소득세 안 내려고? 현실적으로 그게 됩니까? 경마가 얼마나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데. 미국에서는요, 마주도 배팅 다 하고요. 기수도 그냥 자기 말이 세다 싶으면 배팅 하고요. 그리고 10만 원 배팅하든 100만 원 배팅하든 1000만 원 배팅하든 그냥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 왜 한국만 그럽니까? 왜 한국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이런 미친 세금을 뗍니까? 무슨 터키나 이런 나라, 저기 아랍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좀 보통 이런 도박이나 이런 거를 좀 금기시하다 보니까 좀 죄악세라고 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폭력적으로 떼는, 터키가 아마 한 50%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 중에는 이렇게 기타 소득세 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경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마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기타 소득세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이래서는 진짜 안 됩니다. 어떻게 기타 소득세를 그렇게 뗍니까?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지급조선 이거 진짜. 아니, 그러면 다 공제를 해줘야죠. 맞죠? 우리가 배팅한 거를 다 기록에 남겨가지고, 아, 22%를 안 떼고, 잃은 돈에 대해서는 다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22%를 떼려면. 그러면 그동안 배팅한 거에 대해서는 22%는 다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배팅한 금액이 이렇게 될 때는 그 배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세금을 떼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복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복권하고 경마하고는 기타 소득세 떼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경마의 상금이잖아요. 이거는 그 상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베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배팅을 다른 경주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일타가 한번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배당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나머지 경주들을 배팅한 거를 공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공제를. 그걸 공제를 안 해주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배당이 그 로또나 이런 거는 우연성이잖아요. 완전한 우연성이잖아요. 그리고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로 이 상금, 복권 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경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타 소득세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후진적인, 경마 낙후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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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마에 대한 뿌리 깊은, 이, 이 경마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이 위선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도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위선적. 아, 그렇습니다. 예,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배당으로 승부를 해서 또 배팅 경주수를 줄여서 이겨나가야 되는 게 경마입니다.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런 경마에서 배팅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배팅 많이 하지 마십시오. 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팅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두 경주만 하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두 경주만 하십시오. 차라리 여러 경주 분산할 바에는.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4경주를 A급으로 했습니다. 말이 좀 딴 데로 새서 죄송해요. 자, 그 다음 제주 5경주를 좀 A급으로 했습니다. 사실 승부도 4개 하는 게 너무 많긴 합니다. 많긴 해서 죄송한데 제가 또 예상가니까 이게 4개 또 이게 하나의 또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장태풍이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하나의 장사거든요. 이것도 예상업도 그러니 매출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팬 여러분. 그래서 그 예상가의 입장, 팬의 입장, 또 뭐 다 각자의 입장이 있죠. 어쨌든 저는 제 나름의 진정성과 제 나름의 팬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팬 여러분들을 이겨드리게 하기 위한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 본질을 놓지 않고 예상을 하겠다. 뭐 안 했으면 안 했지. 예상을 관뒀으면 관뒀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예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메인 S급, 메인급 승부처에 집중된 그런 배팅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예상으로 또 실질적인 배터로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를 A급으로 했는데 이거는 대가리가 임명장이 가는데 임명장은 전적을 한번 보세요. 전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16번인가요? 18번인가요? 한 번 우승, 2번 준우승이 다이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이 별게 없다라는 거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전적이 별게 없다라는 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계속 깨진 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앞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 별건 없다. 그다음 안덕최고라는 말은 이게 대끼리 가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건 전적도 별로 없고 그 공백기까지 있어요. 인기마가. 이걸 어떻게 대끼리로 신뢰를 하나요? 물론 뭐 올 수도 있죠. 못 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이제 고공시대 이런 애들이 이제 대끼 준대끼 갑니다. 레이스가 어떤가요? 레이스가 배당을 부른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경주는.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지만 노림수 대가리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경주가 바로 제주 5경주 A급입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하이라이트급이 남았는데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부경 7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주는 12번 뷰티풀 킹이란 마필. 와, 지난번에 그 무지막지하게 졸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이런 개졸전을 치른 말을 여기서 믿는다고요? 최외곽 게이트에 또 신인 기수가 탄
이거 진짜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이래요,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경주를 볼 때 대가리 뭐 팔리는지부터 먼저 보라고. 그러면 레이스가 어떤지 대충 보인다고. 이게 대가리 팔리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냐? 다 안 돼. 다 별게 없다. 다 별게 없다. 이거 정말 뭐 레이스 차이가 크지 않구나.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구나.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판때기라면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가치마필이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인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경 7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타 소스 이것도 막 한탄을 또 하다가 진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의 민족, 대한 큰 한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이 경마 팬들, 경마에서 울고 웃었던 많은 사람들만큼, 경마 팬 여러분들만큼, 또 우리 예상가들만큼, 또 경마에 이렇게 종사했던 사람들만큼 또 한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판에 있으면서 무지막지한 살인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 경마를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시킨 좀 어떻게 보면은 경마 팬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경마 기수들 이런 열악한 환경과 이 착취의 환경 속에서도 또 얼마나 저는 기수들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위험해요. 너무 정말 기수의 안전이 정말 이게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다른 나라 경마장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마장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는 영천 경마장이 생기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영천 경마장을 뭐 이렇게 경마 일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경마의 질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가령 서울 경마장을 한 6개월 정도 휴식을 하고 그 주로를 좀 더 뭐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영천 경마장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경주로를 좀 서울 경주로를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수대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경주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주로가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말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이렇게 혹사당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좀 이 서러브렛이라는 종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리가 약하잖아요. 스피드에 개량된 혈통이기 때문에 인위성을 적으로 그 개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한쪽이 또 강화가 되면 어느 한쪽은 필연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한 6개월씩 좀 쉬면서 경주로를 좀 쉬게 해주는 이 경주로가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좀 그래도 보수를 해서 약간 낙마 사고가 조금 덜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또 그 여름 이제 곧 있으면 장마 기간이 오는데 그 기간이 올 때 분명히 주로가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이 영천 경마장을 좀 이용해서 경주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게 해주고 또 영천 경마장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경주로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주로나 주로는 항상 경주주로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연습주로를 따로 항상 한 두세 개 이상 해서 그래서 경주로가 하나의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주로를 최상의 조건으로 기수의 안전이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경마가 돼야지
공정 경마도 될 수 있고 또 경마 팬 여러분들도 더 멋진 경마를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주수 매출만 늘리려고 경주수만 늘리는 그런 경마를 하지 말고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서울 경마장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으니 서울 경주로가 그 경주로를 좀 쉬게 해주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좀 서울 경마장에 연습주로를 좀 보충한다든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낙마 사고가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경마장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더 이상 그런 거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로를 일단 서울 경마장은 가장 큰 문제가 연습주로나 일반 주로나 이게 구분이 없이 하루에도 몇백 마리, 수백 마리가 모래를 다 밟고 다니고 이거 지금 비 오면 논두렁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모래주로가 좀 약간 그 말들한테는 이게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잔디주로보다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그 지금 추세가 그 모래주로가 아니라 그 이걸로 좀 바꾸는 그 뭐라고 할까요? 모래하고 약간 그 중간 있잖아요. 폴리에스테린가 그걸 깔아서 주로가 좀 안전하게 기수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고민을 다 하시겠지만 영천 경마장이 이제 거의 착공에 들어가나요?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한 4, 5년, 3, 4년 지나면 영천 경마장이 이제 개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정말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때 단순히 경주수를 부산 경마장 하는 것처럼 늘리지 말고 서울 경마장 말들을 다 영천으로 보내서 서울 경마장의 주로를 좀 쉬게 해주고 또 서울 경마장의 연습 주로를 좀 확보하고 그게 안 될까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연습 주로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6개월씩 이렇게 좀 쉬면서 순회하면서 경마를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좀 그런 것도 생각해요. 서울 경마장을 저기 인천 쪽 있잖아요. 영종도나 이런 데로 옮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 과천은 차라리 그쪽은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거기 팔면 그 땅이 마사의 소유가 맞죠? 그러면 그 땅을 팔면 그게 과천이 얼마나 강남도 비싼 동네잖아요. 금싸라기 땅인데 그 땅을 팔면은 정말 뭐 몇 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경마장 몇 개 짓고도 남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 홍콩 사틴 경마장 같은 그런 국제적인 경마장을 저기 서울이나 이런 그 인천에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 외국인들 관광객도 많이 할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꿈도 꿔봅니다. 영종도면은 뭐 지하철도 있잖아요. 그 공항 쪽에. 그러면 뭐 사람들이 가는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공항하고 가까우니 외국인들 관광객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더 선진 경마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습주로도 확보해서 그 경주로 상태를 최상으로 해서 기수들의 안전이 되면 정말 기수들 말탈만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기수들 막 조마조마해요. 저도 솔직히. 근데 그 가족들이나 기수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치고 그리고 그 관리사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신 분도 많으시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수도 행복하고 경마도 더 발전하고 우리 경마 팬분들도 더 좋고.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한국 경마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첫 번째가 이제 기타 소득세. 요거를 꼭 없앴으면 좋겠고
기타 소득세. 요거는 정말 이거는 최악의 악법. 누가 만든 새끼인지 이 새끼는 정말 때려 죽여야 될 새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새끼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기타 소득세를 만든 놈. 그 놈이 누군지 이놈은 천하의 역적입니다. 이제 경마 팬들 우리 경마인들한테는 정말 이놈만큼 나쁜 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제일 쉬운 게 이제 경마 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데는 우리가 이제 경마를 더 밝게 못 만든 면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 뭐 환경적 요인, 뭐 천박한 인식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타 소득세,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주로의 안전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수들이 이게 저는 사실 막 이렇게 기수가 자주 바뀌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기수 바뀜이 많잖아요. 서울 경마장이 특히 많은데 전 그 이유가 다른 뭐 가사 이런 거 있는데 가사도 있겠지만 그 기수가 안전하고 말 타는 게 즐거우면은 가사가 있더라도 솔직히 말부터 타지 않을까요? 이게 좀 뭐 진짜 중요한 거 아니고서는 조금 감기 기운 있더라도 타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기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스트레스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솔직히 뭐 기수가 뭐 근데 이 탤런트들 운동선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탤런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 할 때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일단. 자,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좀 신세 한탄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상을 좀 항상 높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그 길이 모든 것은 사필 규정, 정의로 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상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상식들이 우리 경마팬 하나 둘 힘이 모여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이야기한다면 언젠가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멋진 예상가로서 또 저 나름의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멋진 사람으로 멋진 직업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팬 여러분 아무튼 너무 파이팅 많이 하시지 말고 또 절제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딱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배터로 되어 보자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시 20분이네요. 오늘은 좀 나름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 경마에 대한 고민, 또 생활하는 고민,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항상 성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 나름의 진정성을 잃지 않고 제 나름의 철학과 나도 잘 되고 팬 여러분도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함께 잘 되는 그런 그런 경마로 그런 예상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